무려 1시간 이상을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티켓을 공짜로 얻기 위해서. 아, 프랑코 총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탈리아처럼 2차 대전 끝나면서 대부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코 총통은 스페인은 영국 편에도 서지 않고 독일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자기 편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하는 거죠. 그 덕분에 정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내전 당시에 게르니카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피카소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화파의 반대쪽에, 그러니까 공화파 쪽이 공산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게르니카 학살을 아마 이끈 쪽은 이 프랑코 총통 쪽, 왕정파 쪽에서 아마 이끈 것 같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전쟁의 만행에 대한 고발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바도르 달리는 피카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왕정파를 지지합니다. 오늘 할 제가 수학 얘기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달리는 아마 20세기 스페인 화가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화가가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물론 피카소가 가장 비싼 값에 그림이 팔리긴 하지만 유럽 각지에 가면 살바도르 달리의 뮤지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플로리다 여행을 하면서도 달리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달리의 트레이드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올라간 거. 곳곳에 살바도르 달리의 그런 그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유럽뿐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달리는 정말로 기괴한 짓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잠수복을 입고 강연에 나왔다가 질식사할 뻔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익살인 줄 알고 잠수복을 안 벗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숨이 안 통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달리가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튼 달리는 대단한 해악, 익살,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심지어 뉴욕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 아마 달리 그림이 타임지에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 때 뉴욕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개미 악기를 끌고 나와서 개줄처럼 끌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하여튼 그냥 지나가면 도저히 못 견뎌하는, 평범하게 사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TV 방송국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죠. 근데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수염, 트레이드 마크 이거 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정말 익살스럽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억의 지속인가요? Permanence of the Memory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작품은 아마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작품 그게 가장 유명하죠. 시계가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달리가 상상하는 시간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를 그림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달리가 그 얘기를 과학자들한테 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거기에서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그림에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피카소의 방법으로 형상을 재창조하는 형식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유명하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들으라고 한다면 크루시픽션입니다. 이 작품도 아마 미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박물관에서는 제가 못 볼 겁니다. 이따 들어가서 보겠지만 이 크루시픽션은 4차원 전개도를 그렸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3차원은 우리가 입방체를 알잖아요. 3차원 정육면체를 입방체라고 하는데 3차원 정육면체 모양이 그냥 이렇게 생겼죠. 우리 상자죠. 그걸 전개하면 2차원이 됩니다. 근데 4차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차원은. 자, 1차원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점이 1차원이에요? 0차원이에요? 점을 쭉 그으면 1차원이 됩니다. 자, 이게 선이에요. 1차원입니다. 선을 쭉 잡아당기면 평면이 되죠? 쭉 잡아당기면 평면이 돼서 이렇게 2차원이 됩니다. 이 평면을 쭉 잡아다니면 입체가 돼서 이런 3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3차원이 됩니다. 쭉 잡아다니면. 자, 그렇다면 4차원은 얘를 잡아다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향은 아닙니다. 시간 방향으로 잡아다녀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여하튼 우리가 아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쭉 잡아 끌면 그게 바로 4차원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그런데 4차원을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개도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육면체를 전개하면 평면이 되잖아요. 십자가 모양이 돼요.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방체, 4차원 입방체를 전개하면 3차원이 되겠죠. 달리가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놀랍죠? 이 어려운 얘기를 달리가 이해를 하고, 달리는 수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를 하고 예수의 그림을 십자가에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달리가 예수의 그림을 4차원 정육면체의 전개도, 4차원 입방체의 전개도 위에다가 예수를 그립니다. 그게 바로 크루시픽션이고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4차원 입방체를 이해하고 이해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의 연상에서 예수의 그림을 거기다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도 이해했는데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예. 엄청난 뒤에도 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달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마드리드에서 제가 고야,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해밍웨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죠. 미드나잇 인 파리인가요? 예, 거기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해밍웨이가 나오고 살바도르 달리도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뭔가 예술가들,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들을 싹 모아놓고 미드나잇 인 파리를 찍었다라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라도 미술관 앞에 공원입니다. 대단하죠? 이 번잡한 도시에 이런 한적한 길을 만들어 놓고. 이 프라도 미술관의 관장이 한때는 피카소였다는데요.